자, 이제 두 번째, 작업 기억을 강화시키고 이 역량을 키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처럼 반드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 테스트를 보는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이 작업 처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수능 특히 그 1등급이랑 2등급 그 딱 가르는 변별력 문항이 특히 국어에서 많이 이제 희비가 나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는 그 수능에 출제되는 비문학 지문 자체가 아이들이 기존에 이제 분석하고 학습하고 해보지 못했던 지문이 출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내신 공부하는 방식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도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존의 유형들이 많이 답습이 되고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제 유형들을 계속 꾸준히 출제하려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도 풀어보지 못했던 유형이야, 이런 데서 아이들이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그 총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을 더 깊고 주의 깊게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과정과 그리고 표현을 하는 과정으로 그 분류 체계를 나뉘었다, 변경하였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처음 보는 지문을 출제하고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이 빠르게 이해한 정보와 이제 마침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결합해서 이 새로운 유형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량을 가지냐 못 가지냐를 바로 그냥 암기만 달달달달 시키는 것만 잘해서 1등급을 받는 아이와 그렇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아이를 구분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함에 있어서의 이 작업 기억을 효과적으로 발달시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이러한 작업 기억이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량을 실제로 측정합니다. 수능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 공부 프로그램이죠. 공부가 뭐니에서 나왔던 방법을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 비문학도 아까 이제 앞에서 사시남정기 보셨잖아요. 그 문학처럼 문단을 나누어서 문단별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중요한 단어에 이제 밑줄을 치면서 빠르게 내용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에서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최소 빠르게 두 번 정도의 지문을 읽어볼 시간 정도가 이제 간신히 주어지는데요. 그 두 번을 읽을 때 처음에는 빠르게 덩어리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각 문단별로 주요한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두 번째 읽을 때 어느 정도 수립을 해놓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들의 위치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 보고 다시 질문 보고 다시 문제 보고 이렇게 도리도리 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죠.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꾸준히 계속한 아이들은 이제 이 작업 기억 역량의 처리 속도가요, 단축되고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적었던 이러한 핵심어나 중심 내용들만 가지고도 전체 구조에 대한 흐름과 연결 상태, 이러한 구조화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를 쫙 스펙트럼을 펼쳐볼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제 한두 번에선 이렇게 할 수 없겠죠. 많은 지문들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지만 가능한 역량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방식이 앞에서 그 제리 학생이 말했던 방법이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한번 빠르게 읽는다. 큰 틀의 내용들을 파악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 문단별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이슈들, 주요한 내용들을, 쟁점들을 파악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비로소 그 문단 간의 연결 고리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굉장히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훈련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메일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는 것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이들의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을 위한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이제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기에, 그리고 또 이러한 의지들이 얼마나 빠르게 증발돼 버리고 소실돼 버리고 며칠 가지 못하는지를 또 너무 잘 알기에, 이러한 방식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패턴을 매일국어 프로그램에 이미 탑재를 해 놓았죠. 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일국어 중고등 비문학 지문에서는요, 먼저 첫 번째, 전체 내용을 단락에 구분 없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 기억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 물론 개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통독 과정이 첫 번째 회독으로 나옵니다. 이 1회독에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막 몰입해서 읽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읽기에 대한 독해 속도를 측정하죠. 자, 첫 번째 읽은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 문단별로 세부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내용 또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보는 과정이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은 문장을 두 번째 분석할 때 가장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심 문장 찾기의 과정이 실시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일본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인과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러한 원인을 파악을 했으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구조를 단번에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자, 이 내용을 누구한테 설명하려면 그 순서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찾는 과정 또한 3회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심 키워드, 단어들, 거짓 주장, 그러한 까닭, 그리고 우리의 대응, 이러한 식으로 전체 내용을 한 단어로 쭉 압축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있죠? 수행평가, 이제 글쓰기, 요약하기 또는 제목 달기 등등의 수행평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전체 한번 읽어보고 중심 문장 찾았고 이제 키워드 찾았으면 아까 제일 마지막에 제리 학생이 하라고 했던 방법 있죠?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파악하고 이해했던 내용들, 이제 내가 나의 방식으로 공부한 이 내용들을 한번 적어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적어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보고 적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적어야 되잖아요. 그쵸? 안 보고 적어보라고 했죠. 안 보고 머릿속으로 쭉 떠올리면서 오늘 내가 읽었던 글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일본이 자꾸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구나에 대한 그 독도가 가진 그 자원, 그리고 이유, 가치들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기술하고 있었지.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찾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내용으로 확장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되상기를 해보는 과정이 매일국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클릭을 하고 중심 문장, 클릭을 하고 다른 내용을 좀 이렇게 걷어주고 또 다시 클릭을 하고 이제 키워드, 다시 전체의 내용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시각적인 효과를 보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자, 근데 이런 지문들을 하루에 하나, 뭐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어쩌다 1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힘들다면 일주일에 3번 또는 5번을 이러한 지문들을 통해서 내가 미처 예측하거나 미리 알아챌 수 없는 지문들이 랜덤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루에 3개의 지문들이 또 아이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작업 기억 훈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공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고등의 어떤 이 비문학 트레이닝에서는요, 전체 통독 훈련 과정, 큰 덩어리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 워킹 메모리 강화 훈련, 워킹 메모리 역량, 즉 작업 기억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들이 아주 순차적으로 잘 건너뛸 수 없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습득을 해야지 상위권 아이들도 이제야 비로소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한 지식들을 점검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먼저 문제부터 덤비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중학교 아이들이 이러한 훈련 방식을 초등학교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학교 공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고 그것들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장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초등학교 때는 그 글의 소재를요, 비문학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흥미있어하는 독서, 거기에서 또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인성도 자라게 되고 또 배려나 타인에 대한 이해 역량도 또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저는 독서를 권장을 드려요. 자, 하지만 공부 독서 부분에서 간과하지 마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